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거꾸로 하는 편이에요. 저는 그냥 마지막 매물부터 찾아요.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매물. 그리고 투자를 검토했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뭐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만 확인하면 되고,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것들만 잘 살펴가지고 버무리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더라고요. 랭구님, 네. 요새 혹시 관심 있게 보는 부동산이 있을까요? 요즘은 저는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좀 보는 편이에요. 아파트, 분양권, 재건축, 재개발은 다 같은 애들이잖아요. 네. 같은 영역이고, 나머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제 불황기 때는 많이 보는 편이라서 지금은 이제 둘 다 보고 있죠. 근데 이제 두 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불황기 때는 사실은 다 어렵거든요. 호황기가 되면은 사실은 수익형이든 시차익형이든 다 좋아지고요. 그래서 시기마다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냥 봐가면서 선택하는 거죠. 근데 저는 지금은 시차익형보다는 수익형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렇지만 둘 다 보긴 하죠. 왜냐하면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. 그래서 그냥 종목을 열어두고 그냥 제가 조금 강제화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,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. 시장 분석은 제가 20년 5월부터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었죠. 거의 좀만 더 하면 4년 될 것 같기도 한데, 이거를 제가 이제 매월 그냥 의무적으로, 사실 되게 가볍게 하는 건데 매번 하는 이유는 이제 큰 사이클을 이제 보기 위함이죠.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,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거를 아는 거랑 지금 현재만 보는 건 다르니까요. 그래서 그냥 강제화하기 위해서 그냥 멤버십에서 이걸 매월 하면 내가 이걸 볼 수밖에 없겠다,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죠. 얼마 전부터 이제 네. 2단계 멤버십에서 매달 지역 하나씩 네. 포개 주시잖아요. 하고 있죠. 지역 하나에 이제 3시간 정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, 네.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나요? 힘들죠. 저 예전에 뭐 한 도시에 대해서 분석 전망 같은 거 할 때 예전에는 제가 한 달 걸렸어요.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거든요. 제 서재에 들어가가지고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11일 걸리던 게 요즘은 3, 4일이면 다 뽀개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가본 지역들이 많을 거잖아요. 그리고 투자를 검토했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뭐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만 확인하면 되고,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제 이것들만 잘 살펴가지고 버무리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힘들긴 한데 이걸 또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어렴풋하게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랑 사람들한테 이걸 발표를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.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좀 잘 보이지 않던 게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는 포인트들을, 껍데기를 다 가려내면 이걸 빼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본질만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도시는 이게 본질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제 이게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제가 지난달에 했던 지역은 평택이거든요. 경기도 평택. 경기도 평택이 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개발 호재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. 또 바로 옆에 막 동탄 이기 신도시 지금 막 시세가 막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평택에 관심 있지 않을까 이제 싶었어요. 그래서 또 개발 호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껍질을 막 까다 보니까 또 결국 본질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딱 얘기했더니 그 들었던 분들이 야, 평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뿌듯하고,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어떤 지역 가지? 그 자체가 저한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. 뭐 그래서 하는 거죠. 그럼 이번 달 지역은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생각은 해뒀죠. 이번 달은 이제 이번 달 말에 하는데 보통 서울에 있는 곳들 중에서 이제 1급지, 1.5급지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양호했었거든요. 올 한 해 동안. 근데 이제 동쪽으로 가면 서울의 마지막 곳이 강동구가 있었죠. 강동구 이제 고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시세가 조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면 경기도가 되잖아요. 거기가 이제 하남이 있잖아요. 하남은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남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다음 달은 하남, 이번 달이네요 벌써. 이번 달은 하남시를 분석할까 싶어요. 이제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남에 생각보다 많은 이제 상가라든지 여러 개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도 좀 두루두루 살펴볼까 싶어요. 기대가 됩니다. 네. 랭구님이 2023년도에 네. 가장 많이 한 투자가 상가라고 하셨는데 네. 그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거꾸로 하는 편이에요.
보통은 이제 상가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상가 뭐 책 볼 거고, 상가 강의 한번 들을 거고, 기본기 익히고, 입지를 모르니까 이제 지역 분석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보면서 또 경매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갈 거거든요. 저는 그냥 마지막 매물부터 찾아요.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매물. 그냥 바로 쏘면 살 수 있는 거. 그 물건들을 넓은 지역으로, 저는 이제 지역을 많이 아니까 제 기준을 가지고 매물을 그냥 찾아요. 제 기준은 간단하거든요. 수익률이 제 기준보다 높은 거, 대출 안 하고 7% 이상, 뭐 8% 이상 높은 거 1순위를 뽑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공실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. 근데 그 임차인은 일단 한 3층에서 5층 사이에 병원이 들어가 있는 매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추리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쭉 추려지거든요. 후보군이 쌓인 거잖아요. 이 후보를 이제 하나씩 검증해 나가죠. 우량한 임차인이긴 한데 진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는지, 월 매출 얼마 정도 나오는지, 그 다음에 매매가를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저렴한 물건인지,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거든요. 딱 적당한 상태로 돼 있는지, 그 다음에 여기서 검증이 다 통과되고 나면 그 동네의 상권 분석을 하죠. 정말로 이 물건의, 이 건물의 위치가 경쟁력이 있는 위치인지,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금방 채울 수 있는 건지,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검증 작업을 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일반 매매랑 그 지역에 나와 있던 기존에 거래되었던 이제 경매 사례, 낙찰된 사례죠. 그리고 앞으로 입찰할 사례들,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죠. 보면서 금매가 나을까, 경매 물건이 나을까, 경매는 좋은 입지 물건이 없네, 이 동네에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왔네, 금매가 최선이네, 이제 이런 식으로 추려 나가죠.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탑다운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. 전국에서 어떤 지역이 앞으로 유망할까, 지역을 찾고 그 지역 내에서 입지를 찾고 입지 내에서 좋은 아파트를 찾아가야 돼요. 수익형 부동산은 그 거꾸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. 하남에 있는 상가 어떤 거 사라고요? 상가가 뭐 수백 개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누가 싸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저 구리에서 싸게 나오면 그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저평가입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. 그냥 제일 싼 거 중에서 제일 물건 괜찮은 걸 사야 되니까. 그래서 아파트랑은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기가 좀 힘들어요. 기동량 해가지고 강의 듣고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죠. 수익형 부동산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50명 넘는 인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매달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매월 똑같은 거 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매달 다른 미션들을 주죠. 첫 번째 달에는 상가가 이제 우리 곁에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상가를 전국에 있는 걸 보게 있는 걸 하고요.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상가가 아닌 걸 웬만하면 하려고 하죠. 수익형 중에서 월세가 나오는 것들, 다가구 다세대 아니면 공장을 좀 보려고 하죠.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너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, 그러니까 꼭 매매를 안 해도 되는 뭐 공간 임대업으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이런 조사들을 합니다. 그것들을 분기마다 하는데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그냥 무한 반복으로 돌려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매물 조사부터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매물이 뭐 한 달에 뭐 50개가 올라오니까 저 이번에 뭐 하남시 상가 수익률 7% 되는 거 찾았어요. 저는 저기 어디 뭐 파주 운정에 뭐 병원 임차되어 있는 거 수익률 6.3%인데 뭔가 좀 아쉬워요. 이러면서 자기가 검증했던 자료들이 다 올라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시너지가 나기는 하더라고요. 상가 하나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참여자들 중에 90% 이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대부분 다 잘 따라오더라고요. 레모님은 부동산 말고 다른 주제로도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시나요? 네,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올해부터 이제 조금 이제 하는 게 이제 1인 기업과 양성 가정을 하나 이제 오픈을 했어요. 스타트를 했죠. 작년에 제가 이제 아웃풋 법칙 책이 나왔는데 사실 관련해서 활동한 게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해요. 부동산도 재밌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, 그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피라미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, 경험들 좀 알려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프로젝트를 작게도 하나 하고 있어요. 네. 그 외 시간에 또 뭐 독서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. 취향 분석, 지역 보객이, 비주택, 이제 아웃풋 시캠. 그 중에서 이제 30대에
5천만 원 정도 모은 직장인이라면 네. 랭구님은 뭐에 원싱을 하실 것 같아요? 꼭 30대여야 돼요? 네, 제가 30대여서 아, 근데 만약에 20대였다고 하면 사실은 모아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때 어릴 때 창업을 하면 어떨까. 요즘은 창업이라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, 조금의 아이디어,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빠른 실행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. 그 어릴 때 실패를 좀 해봐야 되니까.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창업할 생각은 딱히 없고 그냥 뭐 회사는 마음에 들고 근데 모아둔 돈은 있어.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재테크를 생각하죠. 뭐 주식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이 늘어나겠죠. 30대가 아니라 나중에 곧 40대가 될 거고 그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더 클 거고 또 벌 수 있는 금액도 클 거고 그랬을 때 사실 부동산은 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네. 부동산은 한 번 해두면 3, 4, 5, 6, 7, 8, 90대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부동산 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시황 분석은 흐름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한 도시를 이렇게 뽀개가는 것도 필요하고 주택에 대한 공부하는 것들 필요하죠.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라고 보거든요. 30대 5천만 원 있다고 하면 최소 1년 정도는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.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년 바짝 공부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창업이든 재테크든 동시에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. 근데 궁극적으로는 투트랙이 돼야 된다. 왜냐하면 뭐 언제까지 직장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정말 회사를 나왔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걸 조금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재테크도 사실은 장기 프로젝트죠. 둘 다 투트랙이 필요한데 첫 번째 1년을 바짝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원생 하나가 필요하죠. 둘 중에 뭐가 좋을까?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보긴 해요. 이걸 해도 잘 안 될 거고 저걸 해도 잘 안 될 거예요. 처음에는. 네. 근데 그렇지만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하게 되겠죠. 랭구님이 알려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인데 이거를 혼자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물론 저는 이제 혼자서 하기는 했거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헬스를 할 때 뭐 김종국처럼 헬스장 가서 혼자 매일매일 잘하는 사람도 있죠. 그 사람한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본인이 막 게을러서 그렇다고 자꾸 스스로에게 하는데 모든 인간은 전 다 게으르다고 보거든요. 그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. 정말 이게 막 재밌고 막 흥미진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PT를 받기도 하고 내가 내 돈 주고 저 사람은 자 하나 둘 이것만 하잖아요. 기분이 이상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만약에 진짜 혼자서 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멤버십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도 되고요. 그게 아니면 좀 더 진득하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연구회에 와서 뭐 수익형이든 실차익형이든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